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발각이 됐습니다. 수상한 움직임. 코인 쪽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재밌는 사건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번에 한번 또 큰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그 대선 후보 트럼프 골프를 치다가요. 두 번째 암살 시도가 있었다. 근데 이제 안전했다 하고요. 이제 그러면서 또 이 얘기를 또 하네요. "아무것도 날 늦추지 못할 것이다. 나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암살 시도가 이제 두 번째가 되니까 첫 번째야 그러려니 하는데 일단 그렇죠. 좀 애매합니다. 진짜 암살 시도인지 일론 머스크가 보고 있다 한마디 했습니다. "아무도 바이든이나 해리스를 암살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왜 자꾸 트럼프만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근데 이제 어찌 됐건 결론적으로 트럼프는 다치지 않았고 사법 당국은 용의자를 체포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요. 그 어떤 결과가 저는 뚜렷한 누구 때문이다. 아마 그렇게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두 번째가 되니까 좀 더 의심스러운 부분이 사실 있는 건 사실인데요. 여지 어디까지나 현재로서는 의혹이죠. 중요한 건요. 여기서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보다 중요한 건 지금 트럼프를 일론 머스크가 옹호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둘이요. 한 배 탄 겁니다. 근데 둘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친코인 아닙니까? 어찌 됐건 돌아섰잖아요. 트럼프가 돌아섰기 때문에 친코인이고요. 지금 코인 회사들이 지금 선거에 사실상 로비 자금을 엄청 수천억 이상 대면서 사실상 선거에 지금 개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에선 이게 불법이 아닙니다. 그 기업들이 코인베이스, 리플, 서클, A16는 실리콘밸리 제일 큰 코인 투자 회사거든요. 제미니 여긴 거래소죠. 이런 데가 다 같이 친 코인 라인이라고 하는 게 재밌긴 합니다. 조금 더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융 세력이라는 친구들이요. 미국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호랑이가 토끼 한 마리 잡는데도 정말 전력 질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제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인도의 고등법원. 제가 인도라고 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기사가 뜰 때마다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유가 간단합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 1 위는 이제 중국이 아니라 인도죠. 이 국가가 제가 볼 때는 지금 반코인 거의 최끝선에 서 있거든요. 여기가 저는 결국에 친코인으로 돌아설 거라고 사실상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인도의 어떤 고등법원이 암호화폐 사기 관련 재판해야겠죠. 근데 경찰에서 피의자의 전체 은행 계좌를 동결하는 것은 위법이다. 혐의에 오른 딱 사기에 관련된 금액 그러니까 10 억을 사기를 쳤다고 하면 10 억만큼 동결해야지 재산이 100 억, 1000 억인데 그거 다 잡고 있는 것은 이거는 피의자의 생계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건 너무 지나치다. 그러니까 이제 코인 사기 피해자의 너무 가혹한 처우는 부당하다.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 말도 안 되리만치 가혹한 코인 세법이 30 플러스 알파 퍼센트입니다. 사실상 지금 다 빠져나간 이유 중에 하나고요. 굉장히 가혹한 코인 법들이 있어요. 말만 합법이 사실상 금지나 다름없는 법들이 는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거 시간 걸릴 겁니다. 아직은 아니고요. 생각보다 오랜 기다림이 필요할 것이다. 자, 코인베이스의 CB 비트코인 이제 그 랩을 씌워서 이걸 디파이에 활용도 한다. 이자도 받는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 코인베이스 CB 비트코인이 이제 1억 달러, 1000억 이상이 지금 발행이 됐다. 이게 이제 랩을 씌워서 디파이에 활용을 합니다. 이걸로 대출도 하고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 스테이킹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또 하나의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쓰임새가 또 있습니다. 이거 제가 계속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22년 5월 달 테라루나 사태잖아요. 제미니 블랙락 시타델. 잘 보십시오. 첫 번째 테라
스테이블 코인 이게 폭락 조장 이게 사실 공매도를 했다라는 의혹이고요. 두 번째는 이 기사가 나오는 즉시 부인합니다. 즉각적으로 이 뉴스 "우리 아니다." 선을 딱 긋거든요.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자, 저스틴 선이요. 코인베이스 비트코인을 적나라하게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저스틴 선은 이제 중국 쪽의 세력 쪽의 그쪽 라인이고요. 미국 쪽과 당연히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서로 미래 이제 G2잖아요. 미래 디지털 세계 주도권 가져가기 위해서 미국 정부는 바이낸스를 그렇게 괴롭히고 테더도 그렇게 괴롭히잖아요. 그런 구도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코인베이스 비트코인이 중앙은행과 비트코인을 결합한 형태다. 어처구니 없는 조합이다 하고 깎아내리죠. 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만들 때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다. 이거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 코인베이스 비트코인은 감사가 없습니다. 두 번째, 준비금 증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언제든지 누구의 잔고를 동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미국 정부의 명령으로 모든 비트코인을 압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팩트거든요. 코인베이스가 뭐 비트코인을 가지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발행 이게 뭐 디파이에서 쓸 수도 있으니까 본질적으로 이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어떤 위험, 어떤 의혹, 비트코인을 중앙화시키기 때문에 탈중앙화 금융에 상당한 리스크를 안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 그 가끔씩 댓글 달아주는 거 제가 보는데요.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뭐 이제 세계 3위로 올라섰고 블랙록이 뭐 그레이스케일에서 돈을 이제 비트코인 다 뺏어오고 근데 그 블랙록 거 비트코인 아니잖아요. 그거 고객들이 비트코인 산 거를 블랙록은 보관만 해 주는 건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라고 질문하셨던 거 기억이 나거든요. 그거 다 고객 돈 아니냐? 고객 돈 맞습니다. 고객 돈 맞고요. 그러니까 블랙록은 우리 같이 시세 차익으로 돈을 벌지 않고 보관 수수료, 매매 수수료, 각종 수수료로 돈을 번다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왜 이게 중요하냐? 블랙락의 수중에 지금 코인베이스의 수중에 들어가면요. 사실상 모든 돈이 통제가 가능합니다. 내 돈인데 누구 내 맘대로 할 수가 없는 돈이 됩니다. 그들의 통제하에 들어간다. 자, 코인베이스 비트코인이 지금 이렇게 되면 탈중앙화가 아니고요. 핵중앙화 우려에 지금 노출이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에서 "야, 그 친구 비트코인 그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그거 멈춰." 하면 멈출 수가 있어요. 원래 비트코인은 이게 불가능한데 그것을 중앙화 거래소에 집어넣어서 랩을 씌우는 순간 통제가 되는 거죠. 기가 막힌 겁니다. 감사가 없다. 이거 말이 됩니까? 준비금 증명이 없다. 그 자기 맘대로 찍어내서 어디에 뭐 하는지 사실상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누구든지 계좌를 동결하고 압수가 가능하다? 이거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내 돈인데 이게 내 돈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내 돈이 은행에 있는데 은행 계좌 동결하면 내 돈 못 빼잖아요. 그런 것과 동일합니다. 이것도 잘 보십시오. 코인베이스가 무려 2022년 8월부터 블랙락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파트너십이라고 하기보다 블랙락에서 코인베이스 주식을 그냥 왕창 산 겁니다. 주가가 30%가 그때 올랐었죠. 자, 코인베이스 탑 5의 대주주 주식 누가 제일 많이 들고 있냐? 1위가 뱅가드입니다. 2위가 피델리티, 3위가 블랙락입니다. 4위 패러다임, 여긴 VC예요. 투자회사고요. 5위가 스테이트 스트리트, 월가를 대표하는 자산운용사 1, 2, 3위와 패러다임은 이제 투자기관이고요.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미국을 대표하는 은행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은행이거든요. 이 친구들이 지금 코인베이스만 투자한 게 아니고 뭐 채굴 회사도 했고 서클, 뭐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뭐 비트코인 ETF, 뭐 수탁하는 뭐 각종 인프라 여기에 코인의 미래에 사활을 건 겁니다. 이거 보시고 사실은 눈치를 채셔야 되고요. 그 밖에 퍼드다 누가 뭐 얼마를 팔았다 뭐 저기 옛날 뭐 마운트 곡스다 당연히 비본질이죠.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언론은 항상 우리를 끌고 가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24년 3월 21일입니다. 블랙락이 누구랑 손잡고 코인베이스와 손잡고 자산 토크나 투자 펀드
이거 비들 펀드라고 들어보셨죠? RWA를 출시하기 전에 펀드를 하나 출시를 해서 시험 삼아서 이제 국채 뭐 이런 게 투자도 할 수 있고 이거 온도 파이낸스에 보내보기도 하고 테스트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근데 누구랑 했다고요? 코인베이스. 코인베이스와 서클이 사실상 이게 소위 말하는 피를 섞은 거예요. 지분이 서로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근데 블랙락이 코인베이스에도 투자했고 서클에도 5천억 이상 투자한 거 기억하시죠? 이 셋이 자웅동체예요. 같은 배를 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 기사가 좀 복잡하긴 한데요.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코인베이스는 블랙락에 나는 비트코인 차용 특혜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박을 했거든요. 아까 저스틴 선이 얘기했죠. 블랙락이 코인베이스랑 짝짝꿍해서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코인베이스가 블랙락에 비트코인 차용증을 발행했다. 그러니까 코인베이스가 블랙락에 비트코인을 빌려줬다라는 얘기입니다. 뭐를 위해서? 이게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을 빌려서 블랙락이 뭐 할 수 있다? 숏 포지션을 구축할 수 있다. 이거 공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아까 보셨던 그 공매도가 여기서 똑같이 재현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코인베이스 CEO가 나와서 우리는 상장사고 4대 회계법인 딜로이트로부터 매년 감사를 받고 있다. 그 기관 주소 그거 다 뭐 이게 프라이버시 때문에 공개를 우리가 그래서 안 하는 거지. 그리고 뭐 중앙화 뭐 수탁 기관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비트코인 보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외에 다른 주장한 게 없어. 우리 잘못한 거 없어. 이게 뭐다? 즉각 부인한 거죠. 아까랑 데칼코마니 같은 생각 안 드십니까? 핵심은 뭐다? 미국 정부가 소환장을 딱 보내는 순간 얘 계좌 동절시켜. 얘 비트코인 멈춰 하면 바로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연동된 비트코인을 바로 압수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요. 신뢰를 기반으로 비트코인을 보관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누구를 믿어라? 날 믿어라. 이게요. 잘 생각해 보시죠. 비연준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뭐 합니까? 돈을 찍어내죠. 그게 달러를 찍어내는 비축 화폐를 발행하는 권한이 있는 거죠. 하나 더 찍어냅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국가의 부채를 찍어내죠. 그게 뭡니까? 그게 국채입니다. 보이십니까? 신뢰를 기반으로 야 비트코인 나한테 맡겨. 그거 내가 잘 보관해 줄게. 이게 핵심입니다. 저 계좌 동결시켜 하면 바로 통제가 가능하죠. 내 돈인데 분명히 내 돈인데 내 돈이 아닐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됐을 때 우리 뭐 10년이 넘게 걸렸으니까 와 했죠. 저도 이제 감개무량했었고요. 뭐 RWA 시장 좀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게 정말 좋은 일일까? 그들의 전략은요. 평생 우리가 그들의 상품을 투자하고 보관하고 평생 여기 머물러 있길 원합니다. 그래야 수수료가 계속 발생하겠죠.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부자가 빠르게 되면 안 됩니다. 부자가 빠르게 되면 뭐 저기 월가 엄청난 파생 상품 뭐 S&P 500 지수 이런 거 투자 안 할 거잖아요. 미 주식 제가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면 미 주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본질을 파악해 보자는 차원입니다. 401k 연금 펀드 이거 몇 년 붙습니까? 30년에서 40년 붙습니다.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는 미연준이 돈을 찍어내는 연 8% 그것과 거의 비슷한 속도로 연평균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야 이거 계속 오르니까 평생 투자를 하겠죠. 코인도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봐요. 코인도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 할 겁니다.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그리고 우량 알트코인들 이제 소위 말하는 고속도로에 쓰이는 코인들, 인프라 코인들 우상향 할 텐데 시장이 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는요. 각종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당연히 있다. 이벤트는 악재를 말합니다. 테라루나, FTX, 각종 퍼드, 정부에서 팔고 이런 이벤트를 하면요. 개인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부자가 되는 것을 사실상 방지합니다. 개인들의 손에서 팔고 떠나면 누군가 주워 담고 있겠죠. 지금도 이런 현상이 사실 발생하고 있거든요. 부자가 돼서 시장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이나 코인이나 월가가 돈을 못 벌죠.
그들의 고객으로 남을 수가 없죠.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한두 번 일어나면 뭐 공매도 할 수도 있죠. 뭐 한두 번 일어나면 뭐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계속 발생하잖아요. 이러면 이건 뭐다? 이건 철저하게 의도적인 거죠. 계획적인 거죠. 그들이 코인을 장악이 뭐 사실상 대다수 뭐 비트코인 이제 들고 있잖아요. 비트코인 여기 뭐 나머지는 코인베이스, 블랙락 여기서 이제 거의 꽉 잡고 있잖아요. 인프라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뭐 채굴 회사, 뭐 수탁 회사 할 것 없이 엄청나잖아요. 이게 이제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RWA는 그들의 목적, 미국의 국가 부채, 국채 이제 팔려고 RWA 그 제일 먼저 팔잖아요. 그다음 달러도 좀 사죠.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랑도 연관이 있잖아요. 그거를 하면서 디지털화 시키고요. 신규 수입원이에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 부동산 중개소 가 가지고 부동산 거래하고 주식 거래소 가서 예전 같으면 증권사 가서 하잖아요. 이걸 다 통째로 다 가져가는 겁니다. 모든 자산을 블록체인 레일 위에 올려서 전 세계에 팔겠다. 이거 느껴지셔야 되겠죠. 기관 투자자들이 진입한다. 좋은데요. 유재권 내에 들어온다. 제도권화 된다. 좋은데요. 이런 핵중앙화 위협 그런 그늘도 엄연히 존재를 합니다. 저는 이런 팩트에 좀 더 초점을 맞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이죠. 9월 16일자 10억 테더를 신규 발행합니다. 우리 돈 1.3조 원이 넘어갑니다. 또 8월 21일에 10억 테더 찍었었고요. 8월 20일에도 10억 테더를 찍었습니다. 이 조 단위 이상을 그냥 계속 찍어내는 거죠. 8월 13일에도 찍었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지난한 가격이 재미없는 조정장에서도 누군가는 신규 발행을 했다. 이걸로 뭐 할까요? 코인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건요, 말입니까? 행동입니까? 이거는 속일 수 없는 행동입니다. 컴벌랜드 추정 주소가 8월 16일에 3.2억 달러, 한 4천억 대는 테더를 거래소 입금을 왜 시켰겠습니까? 코인 산다는 얘기예요. 10억 달러 이상 테더를 출금해서 이거 코인 판 거 아니야? 봤더니 디파이의 참여 자금일 가능성이 있긴 디파이 이거 이자 받으려고 이제 옮기는 거죠. 컴벌랜드 이제 메이커 중에 하나죠. 마켓 메이커 중에 하나가 블랙 먼데이 그때 이후로 거래소로 1조 2천억, 3천억을 테더를 입금했다. 왜 넣었을까요? 이 코인 사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을 대규모 발행했다.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을 시사한다. 근데 코인이 안 오르네요. 중요한 건 뭡니까? 누군가는 떠나가고 누군가는 망했다고 하는데 누군가는 지금 뒤에서 몰래 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적당히 사는 게 아니고 살 때마다 조 단위의 테더가 거래소에 입금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마켓 메이커를 함께 대동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마켓 메이커는요. 험블랜드나 윈터뮤트 그러니까 전 세계 뭐 최고의 자산 운용사 은행들의 어떤 그 거래를 도와주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퍼드를 조장하면서 뒷단에서 몰래 살 가능성이 사실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익명의 고래가요. 지난 밤 뭐 비트코인 하락하기 전에 3천만 달러의 비트코인을 매도했다 하더라. 그리고 유명 모바일 게임의 개발자도 나는 암호화폐를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가격도 떨어져서 싱숭생숭한데 이런 뉴스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갈팡질팡하시고요. 싱숭생숭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안 좋은 거죠. 근데 제가 코인 투자를 디스코 팡팡에 비유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디스코 팡팡은요. 뭐 10분, 15분 하고 끝이 나지만 현실은 그렇지만 코인 투자에서의 디스코 팡팡은 끝이 안 보입니다. 끝이 안 보이는 터널 같아요. 소위 말하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계속해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뭐 그런 분들이 다 이제 나가줘야 다시 시작한다. 저는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비트코인 대비한 이더리움의 비율이요.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에? 이거 알트코인의 어떤 그 지표라 보시면 되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게 비트 대비한 이더가 올라줘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21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고요. 지금 0.04에서 지금 보니까 0.03까지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예요. 거의 이거는 바닥에 가까워요. 이더리움을 포함한 알트코인의 가격과 투심이요. 정말 최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황이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그 알트코인에 누군가는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이게 재밌는 거죠. 자, 서클 아시죠?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입니다. 그 예전 워크맨 했던 그 소니 있잖아요. 소니에서 이더리움 레이어 2를 지금 블록체인을 만들었죠. 거기에 USDC 스테이블 코인을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 왜 할까요? 고속도로 지금 이더리움 레이어 2 해서 이더리움에 지금 깔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 화폐를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전 세계에 유통하기 위해서. 서클은 유럽에도 유로 스테이블 코인 EURC를 이미 거기 보냈잖아요. 미카 법안 테더 금지시키고 USDC만 써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업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브리징된 USDC 표준은 EVM 호환, 이거는 이더리움과 호환이 무조건 되기 위해서 지금 USDC를 연결시키고 있다. 한쪽에서는 이더리움이 사망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저도 이거 이더리움 10만 원 이하로 내려갔을 때 이더리움 뭐 똥코인이다, 사기다, 정말 뭐 제가 몇 번을 들었겠습니까? 돼요. 그랬을까요? 한쪽에서는 블랙락, 서클, 코인베이스에서는 뭐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 지금 블랙락만 혼자 엄청나게 쟁여놓고 있다. 지금 조 이상을 들고 있는 게 블랙락이거든요. 이더리움 얘기 드린 겁니다. 근데 누군가는 탔고 누군가는 이더리움의 고속도로를 전 세계에 확장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일본만 그런 게 아닙니다. 블록체인은 이게 국경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 최초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일 커요. 뭐 솔라나가 나중에 뭐 뒤집냐 마냐 그건 나중 문제고요. 현재로서는 이더리움이 제일 큽니다. 이더리움이 비싸고 느려 터졌기 때문에 레이어 2가 엄청나게 많아졌죠. 이더리움을 까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된다면 다른 나만의 독자적인 레이어 1, 레이어 2면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이더리움과 호환이 안 되면 가치가 급감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뭐 이더리움을 사라, 알트코인을 사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비트만 최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비트코인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저는 예, 그 알트코인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드린 얘기고요. 반면에 알트코인만 사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합쳐서 50% 이상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특히 좀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 특히 좀 이제 은퇴가 가까우셨거나 은퇴하셨던 분들은 이유는 사실 간단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와 이더를 사면요. 손해를 보는, 이 장기는 4년 이상을 말합니다. 장기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게 제가 볼 땐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들고 있으면 결국 몇 배 가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굉장히 성능이 좋은 보험이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한번 드려봅니다. 플랜비 아시죠? 스톡 투 플로우 모델 만든 친구가 최근에 비트코인 이 채굴자들이 여전히 어렵다. 반감기가 이제 여전히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아직 강세장은 왔다 안 왔다? 오지 않았다. 강세장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보다 몇 배 더 높아야 된다? 약 2배는 더 높아야 강세장이다. 지금 당 멀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색깔로 지금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이 밑에 보시면 지금 현재 약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은 지금 이 지난번 사이클을 보셔도 밑바닥이에요. 이제부터 시작이고 곧 오를 수 있는 색깔을 이미 찍었죠. 근데 지금 색깔을 보십시오. 주황색이랄지 지금 노란색까지 가야 됩니다. 아직 시간이 남은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는 큰 사업가 혹은 큰 부를 쌓으신 분들, 제가 뭐 예전에 컨퍼런스를 하면서도 그랬고 소위 말한 억만장자도 한 5명 이상을 봤고요. 뭐 이제 수백억, 수천억 자산가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실까요? 말도 안 되는 성공하시기 전에 말도 안 되는 욕과 인격 모독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받았습니다. 무시하는 거죠. 가족들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굴하지 않았답니다. 굴하지 않았어요. 뭐 물어보면요. 나는 내 성공 실패라고 할 거라는 것을 생각을 머릿속에 그 단어조차 없었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요. 특별히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사업을 했던 미국의 언론사 이제 회장님이죠. 이분이
이제 소위 말하는 닷컴 버블, 지금 뭐 연세 거의 80 넘어가십니다. 인터넷 닷컴 버블 때 회사를 샀다 팔았다 하면서 또 인터넷 그 전시회를 또 샀다 팔았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때 수천억 원, 거의 이때 조 가까운 돈을 이때 버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분의 이제 연사로도 섭외를 하면서 프로필을 번역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그 닷컴, 닷컴이 이제 버블이 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꺼졌을 때 핵심은 닷컴 버블이 있을 때 그거 이제 파시고 닷컴 붕괴가 됐을 때도 이제 몇몇 이제 회사를 샀거든요. 그때 이분이 들었던 소리가 사기꾼, 협잡꾼, 도박사, 이제 방송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미친 X입니다. 이거를요. 제가 이제 번역을 해서 뚜렷하게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제 부라고 하는 것도 영향력입니다. 예외가 거의 없었어요. 뭐 큰 부를 이루신 분 중에 욕을 안 먹었다?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 코인 투자를 하면 우리가 사회에 지금까지도 인식이 뭡니까? 코인은 사기다, 도박이다, 불법이다, 뭐 테러리스트다, 쥐더치다. 아직도 이런 게 많잖아요. 저는요, 결국에 이제 코인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려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요. 두 가지 중 하나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금액으로 증명을 하는 방법은요. 쉽게 말하면 100억 투자해서 100억 벌기는 좀 더 쉽죠. 금액이 근데 그 정도가 안 된다면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우리가 이제 투자 금액이 적잖아요. 그러면 시간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시간으로 증명을 해내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실상 최선이라고도 좀 보거든요.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막 빨간색 그 스톡 투 플로우에서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이제 막 상승장이 시작하냐 마냐 지금 얼추 이제 와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주황색 더 나아가서 노란색까지 가려면 대략 한 1년 정도는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뭐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정확하진 않겠죠. 가 봐야 알겠죠. 이런저런 소음이 뭐 저쩌고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러려니 하십시오. 퍼드를 얘기한다. 뭐 정부가 뭐 비트코인을 판다. 뭐 이런 각종 퍼드, 뭐 SEC가 뭐 어쨌다 하더라. 이거 하지 말자. 그리고 준비 없는, 공부 없는, 확신 없는 투자도 하지 마십시오. 코인 방송이라고 뭐 무조건 코인 이거 사면 무조건 부자 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차라리 안 하시는 게 인생에 도움이 되는 분들 제가 한두 명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드린 얘기입니다. 자, 준비가 난 끝났다. 지금 코인 많이 사놨다. 그러면요. 그냥 묵묵히 시간으로 증명을 하시면 되겠죠.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죠.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는 게 가장 어렵지만요. 결국 가만히 앉아 있으면 위에서 태풍이 불어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들의 수중에 넘어갔고 핵 중앙화 위협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들을 오히려 활용해서 시세 차익을 잘 누리고 그다음에 잘 빠져나오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